5대 강력시 및 세종시의 평균 분양가격은 1692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금 어때요? 5억 5천이었던 분양가가 마이너스 P 2천만원이 나오면서 5억 1,500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다른 분양했던 단지들하고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2억에서 3억까지 차이 난단 말이에요. DIL 살까요? 롯데캐슬 시그니처 살까요? 저라면 분양권 살 것 같거든요. 분양가가 중요하겠죠. 한번 볼게요. 전국의 분양가가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한번 볼게요.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9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당 가격은 3,414만원, 그리고 5대 강력시 및 세종시의 평균 분양 가격은 1,692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금 어때요? 부산은 지금 1,600만원이면 엄청 싼 거란 말이에요. 에코델타에서나 1,500 그리고 1,800 사이로 나오지, 도심으로 나오면 지금 얼마를 부른다? 2천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가? 구축이나 기축의 급매도 파리만 날리고 있고, 분양권은 어떻다? 현재 분양권은 마이너스 분양권이 나오고 있으며, 지금 분양권 시장은 어때요? 다 미계약 아니면 미분양 나오고 있잖아요. 상반기에 그나마 분위기 좋았던 것들이 하반기가 되면서 특례보금자리 막히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급감했고, 분양권 시장도 가격이 오르니까 더 얼어붙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24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한 군데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분양가가 5억 2,275만원이었어요. 평균 경쟁률이 60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가 입지가 좋았냐? 아니요. 세대수가 많냐? 아니요. 여기는 220세대 안락스위첸입니다. 그때 당시 분양가가 5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어떤가? 5억 5천이었던 분양가가 마이너스 P 2천만원이 나오면서 5억 1,500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저층 아니에요? 생각해봤더니 저층 아니고 36층 중에 입지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안락스 2층 같은 경우에는 동해남부선 지하철도 끼고 있고, 이렇게 위치가 있으면 뒤에 온천천을 끼고 있고, 앞쪽으로는 큰 대로를 끼고 있어서 해운대 반여동 제소동 가는 방향으로도 가깝고, 그리고 동네 밖으로 나가는 거리에도 가깝단 말이에요. 입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분위기 속에서 마이너스 P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볼 곳은 바로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예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수안 지주택 자리였어요. 지주택 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실패하지 않냐 하지만, 여기도 남구 롯데캐슬 인피니처럼 지주택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바로 여기 수안동에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으로 낭민동, 그리고 아까 전에 안락스위첸이 있었던 안락스위첸, 동래역 쪽으로 명륜동, 좌측으로 온천동, 그리고 크게 사직동, 왼쪽으로는 거제동, 이렇게 입지를 끼고 있어요. 입지만 보면 사직동 여기가 1순위겠죠. 그리고 동래역 쪽으로 명륜동, 동래 아이파크가 있는 온천동, 그리고 수안동, 낭민동으로 4순위, 5순위, 그리고 그 옆쪽으로 안락동입니다. 급지로만 봤을 때 이번에 볼 수 있는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동래구에서 중간 정도의 급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이렇게 여기 위치해 있는데요. 온천천이 이렇게 길 따라 흘러갑니다. 여기에 입지는 가장 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바로 주변에 재건축들의 호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천천 끝으로 가다 보면 동래역 근처에 있는 해바라기 아파트가 GS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며, 그 옆에 통합 재건축 새동래 2차와 함께 낮은 아파트들이 함께 있어요. 동래 롯데캐슬 맞은편에 있는 수안 3구역 새동래 3차 아파트가 206세대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그 옆으로 반도맨션이 소규모 재건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래역을 지나서 가야 되는 곳이 낭민 1구역 동래 한양 아파트인데요. 예로부터 부촌이었던 자리, 그리고 지금 포레나 동래와 롯데캐슬 시그니처 여기 사이 쪽에 반도유보로 아파트가 후분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열심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볼게요. 온천천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낭민동, 최근에 그나마 신축으로 들어왔던 2019년식, 2020년식 아파트들이 있고, 이렇게 길 따라서 가다 보면 동래역이 나오고요. 온천천을 따라 갔을 때는 해바라기 1차, 그리고 통합재건축 해바라기 2차, 새동래 3차, 그리고 반도맨션 여기 지어지고 있고요. 반도 유보라가 이쪽에 후분양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분양 결과들을 한번 볼게요. 평당가만 보면 1,620만원에 시작해서 상반기 마지막에 해운대구 우동은 2,972만원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과가 안 좋았어요. 미분양 미계약이 나왔지만, 하지만 특례보금자리 역할이었는지 계속 완판은 이뤄냈어. 하반기는 어때요? 분양가도 비싸고 아니면 입지가 좀 애매하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곳들인데요. 현재에도 미분양 미계약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최근 입주 단지와 분양 단지를 한번 볼게요. 최근 입주 단지로는 연재 SK뷰 센트럴 있습니다. 분양가가 5억 1,700이고요. 두 번째 하늘채 L센트로 지금 아직도 분양가가 비싸니 많이 하면서 미계약을 해소할 생각 없어 보여요. 분양
분양가가 7억 1,900에서 7억 3천이었고요. 최근에 분양했던 곳 중에 하나 헤모로센티아 6억 4천,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게 된 롯데캐슬 시그니처 9억 3천에서 9억 1,700입니다. 다른 분양했던 단지들하고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2억에서 3억까지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주하는 단지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가격이 얼마 차이다? 4억의 가격 차이가 있다. 그러면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 쉽지 않다. 분양가를 실제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동래구에서 최근 분양했던 2년 단지들의 평균 평당가는요 1,56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헤모로센티아가 2,079만원, 이번에 분양을 시작하는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2,556만원입니다. 2,556만원이면 최근에 상반기에 분양했던 DIL보다도 비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DIL 살까요? 롯데캐슬 시그니처 살까요? 저라면 분양권 살 것 같거든요. 입지를 한번 볼게요.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이렇게 있는데요. 입지 가격을 봤을 때 가장 비싼 동네가 사직동, 그 다음으로 온천동 가격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명륜동, 명륜동, 그리고 그 4순위가 바로 분양을 시작한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에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게 볼 것은 사직동 가격이 얼마다? 9억에서 10억 사이다. 온천동 가격이 얼마다? 또 9억에서 9억 후반대로 갈 수 있다. 3순위 가격이 얼마다? 8억대에서 9억까지 갈 수 있다. 여기는 4순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가격이 9억 3천.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 돈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바로 2급지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확장비하고 옵션비까지 더하면 제가 봤을 때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나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좋은 가격으로 충분히 만나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급지로만 봤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동네에서는 어떤 아파트들이 거래가 가장 많이 됐나 한번 봤더니 레미안 포레스티지, 바로 24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양권입니다. 얘의 가격이 지금 9억이잖아요. 얘도 지금 4천 한 30 몇 세대인데 대단지란 말이에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비과세 물량과 그리고 레이카운티 가격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레미안 포레스티지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동네에도 거래량이 분명히 트였다. 2순위, 3순위, 4순위는 바로 사직동이에요. 사직동 쌍용례가 3억대까지 내려갔던 구축, 사직동에서 사직 쌍용례가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 초품화 아파트에 분명히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올해 130건이나 거래가 됐으며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비과세 물량들이 나왔고, 그리고 하락장을 맞으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거래가 많이 트였고, 쌍용도 플래티넘 아시아드 말해 뭐해, 얘는 사직동 어차피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랑 쌍벽을 이루는 대장이잖아요. 순위로만 봤을 때 지금 다 사직동, 명륜동, 명장동인데요. 수안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을 테고, 낭민동 같은 경우에는 사직동이나 명륜동, 온천동보다는 사실 급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에는 들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비교 단지들을 한번 볼 거예요.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지랑 비교해 볼까요? 한번 비교해 봤더니 동래역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보면 엄청 또 이 46층인가 되어 있는 고층이에요. 예쁘게 되어 있는 동래 포레나랑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가장 또 가까운 온천천을 또 따라서 얘보다 조금 나은 급지는 어디 있을까 봤더니 롯데캐슬 퀸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포레나 동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평대 5억 9천에서 6억 정도의 실거래가 이루어졌고, 롯데캐슬 퀸 같은 경우에는 6억 3, 4천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당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식도 2019년식, 2020년식인데 포레나 동래 1,764만원, 롯데캐슬 퀸 2,060만원. 그런데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얼마다? 2,556만원이다. 그러면 얘 어디를 사는 게 더 낫나? 저평가로 보이는 것들은 분명히 주변에 있는 신축이나 기축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하고만 비교를 해봤을 때도 낭민동 아까 포레나 동네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한 8억 4천까지 찍었고, 롯데캐슬 퀸 얼마까지 찍었다? 얘도 8억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입지는 분명히 얘가 더 좋은 거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거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가 최고가 8억까지 찍었었고,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다? 30% 그리고 10% 정도 떨어진 가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얘네보다 입지가 좀 더 좋은 재건축 아파트까지 한번 찾아봤어요. 해바라기 2차 같은 경우에는 10억 뭐 이렇게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다? 7억 5천까지 떨어져 있다. 입지가 동래역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얘가 입지는 가장 좋아. 하지만 재건축 뭐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하고 매매 가격만 봤을 때는 얘네도 6억에서 7억 5천이면 훨씬 좋은 입주의 기축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분양가가 9억 5천에 나왔잖아요. 9억 5천에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첫 힐스테이트 명륜 트라디움, 두 번째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세 번째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말하면 부산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본 아파트들이잖아요. 힐스테이트 명륜 트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가 한 8억 4천까지 실거래를 찍었고, 현재 9억 5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매물 지금 많죠. 한 250세대 정도 매물이 있고,
8억에서 8억 2천이면 고층 매수할 수 있고,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얘는 사직동의 대장급인데도 불구하고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랑 롯데캐슬 시그니처랑 가격 지금 똑같잖아요. 그럼 뭘 사야 된다? 얘를 사는 게 사실 맞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힐스테이트 명륜 트라디움이 최고가 11억 4천까지 찍었고 지금 30% 떨어진 7억 9천인데 얘 확인해보니 실거래가 직거래였고 직거래 아닌 가격이 한 8.4억 정도의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래 레미안 하이파크예요. 동래 레미안 하이파크 같은 경우는 최고가 12억 5천을 찍었고 지금 8억에서 8억 2천이면 살 수 있다. 얼마나 떨어졌다? 28% 떨어졌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지금 확장비 옵션 더하면 9억 5천인데 얘랑 지금 비교하면 얘가 얼마나 더 싸다? 1억 3천이나 더 싸다. 세 번째는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사직동의 엄연한 대장입니다. 최고가 12억 4천까지 찍었고요. 지금은 한 30%까지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했어요. 왜? 대장이니까. 대장이 가장 빠르게 회복하잖아요. 지금은 최고가보다 한 19% 정도 떨어진 9억 7천에서 10억 정도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얘 어떻게 보면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계속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욕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입지는 한번 봐야겠죠.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여기 있어요. 주변에 학교는 어디로 가나? 초등학교는 4분이면 낭민초등학교 가, 고등학교는 여기 길을 건너서 조금 멀긴 하지만 그럼에도 걸어서 10분이면 고등학교 갈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중학교예요. 중학교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여기 이사벨 중학교나 내성중학교, 여명중학교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사벨 중학교만 해도 13분, 그러면 내성중학교 뭐 한 15분, 여명중학교까지 한 20분 정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입니다.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여기 있고 트리플 역세권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4호선 지하철을 끼고 여기 1호선 교대역, 그리고 수안역, 낭민역, 동해남부선, 동래역까지 이렇게 충분히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도로들이에요. 상권입니다.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주변의 상권이 동네 완전 핫플 상권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봤을 때 동래시장, 안락동의 안락동 상권까지. 롯데캐슬 시그니처에서 가까운 상권은 바로 여기에요. 메가마트도 사실 엄청 큰 마트이기 때문에 괜찮고 동래시장도 가보면 시장 상권이 엄청 크게 형성되어 있어서 상권은 매우 괜찮게 발달되어 있다.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가장 큰 단점이 주변에 학원가가 없어요. 학원가가. 그래서 동네 상권 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명륜동이잖아요. 명륜동 상권을 활용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단지 배치도입니다. 이쪽에 포레나 있고 낭민도 한일 유에나 그리고 반도 유보라가 이 지역 자리에 지어져 있고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요. 4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가장 로얄동은 온천천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101동이 될 거고 여기가 102동, 103동, 104동. 4개 동 전부 커튼월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 뭐 고층에 47층 뭐 이렇게 지어진다고 하니 이 자리에서 랜드마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주변이 워낙 재건축 단지들이기 때문에 층수도 낮고 해서 얘가 고층으로 들어오면 멋있을 것 같긴 해요. 단지 배치도입니다. 101동, 102동, 103동. 이쪽에 앞쪽이 도로 앞으로 상가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가 반도 맨션, 그리고 이쪽이 반도 유보라 후분양 중이고요. 이렇게 온천천 따라서 가면 수안 1구역 재건축 라인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현재 타입별 세대수를 한번 볼게요. 총 870세대 중에 164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일반 분양 물량으로는 사실 많이 없어요. 65타입이 71세대, 69타입이 40세대, 84A가 25세대, 84B가 28세대입니다. 870세대 중에 그래도 세대수가 가장 많은 것은 84A와 84B 타입이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조합원들도 그래서 이 세대수를 가장 많이 갖고 갔습니다. 분양가가 중요하겠죠. 한번 볼게요. 84A 타입 지금 2층이 8억 5천이에요. 그리고 최고가가 얼마다? 84A 타입 최고가가 9억 3천이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가 8억 4천에서 최고가 9억 천인데요. 그럼 여기 가격이 8억 4천으로 시작해서 얼마까지 간다? 9억 3천까지 간다. 확장비랑 분양가까지 합하면 진짜 뭐 8억 7, 8천에서 9억 한 5, 6천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84 타입으로 제가 8억 8천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얼마나 필요한가 봤을 때 계약금 10% 8,8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이자입니다. 입주 전에 필요한 잔금은 30%로 필요자금 현금 2억 6,400. 그리고 입주 시에 우리가 8,800만 원을 먼저 냈다면 대출 70% 받고 잔금 아마 20% 필요할 거예요. 그때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 1억 7,600이다. 입주할 때 드는 총 금액은 얼마가 필요하다? 현금이 2억 6,400이 필요할 거예요. 이때 뭐 이 돈까지 우리가 다 필요해요 물어보는데 사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어디서 구한다? 은행에서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 체크 포인트예요.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고요.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 1순위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으로는 투기과열, 청약과열에서 1순위만 5년간 제한이 되어 있고요. 재당첨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 6개월, 거주 의무는 따로 없기 때문에 이때 전세나 월세 물량으로 넣을 수 있다. 8호 이하 같은 경우에는 40% 가점, 60% 추첨이며 8호 초과부터는 100% 추첨제입니다. 입주는 언제 하냐 봤더니 바로 27년 11월입니다. 동래구의 공급 물량을 한번 볼게요. 동래구는 지금 24년 1월 안락스위첸부터 시작해서 24년 9월 4043세대가 입주하는 레미안 포레스티지까지 여기 온천동에 입주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사실 입주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동래구에 24년도에 몇 세대나 들어온다? 5,000세대나 들어온다. 앞으로의 공급량도 한번 봐야겠죠. 24년도에 지금 5,000세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5년, 26년도에는 물량이 있다 없다? 물량이 없다. 그리고 27년에 바로 동래 롯데캐슬 이때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표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입주장을 치르거나 분양권인 상태입니다. 안락스 위첸이 24년 1월 그리고 아시아드 3정 그린코아 더시티가 24년 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 사직동에 있는 하늘채 리센티아 낭민역에 3정 그린코아 더시티 레미안 포레스트 그리고 그 이후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앞으로 24년도 부산에는 분양으로 나올 단지들이 꽤 있어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실 계속 나올 거죠. 그리고 남구 요즘 제일 핫한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 남았어요. 이제 뭐 대연 DIL 끝났고 더비치 푸르지오 썸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나올 거 뭐다? 포레나 부산 대연 기다리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수영구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SK 드파임 있고 평당 5천만 원을 부르는 테넨바움으로 바꾼 곳 바로 밀락동 협성휴포레가 후분양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분양 단지들도 열심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